라이브 들어가기 전에 강 네. 변호사님께 살짝 이 부분 이미 여쭤봤던 네. 질문인데 100% 무조건 정치적 행보다 이렇게 네. 사실 맞아요.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국무총리실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사진실이 있습니다. 그 사진실에서 울산 한번 검색해 보세요. 2024년에 안 가셨거든요. 2023년에 한 번 가셨어요. 무슨 폐플라스틱 공장 기공식 한 번 가셨고 네. 그 산불 때문에 올해 3월에 한 번 갔다 왔는데 이번에 조선소를 갔잖아요. 그리고 광주를 검색해 보세요. 2024년에 안 가셨거든요. 2023년에 또 무슨 행사 때문에 한번 가시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간 건데 이번에 또 기아 자동차 공장을 방문했죠. 그럼 조선이란 단어와 자동차라는 단어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냐면 수도권에서 있었던 뭐 컨퍼런스나 네. 뭐 이러한 행사에 그 축사를 하시고 그렇게 다니셨지 산업 현장을 막 이렇게 다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이건 왜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가는 행사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먼저 가거나 막 이러면 더 그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보하시는 것도 하나의 작용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될까봐 움직이시지 않은 것인데 네. 그런데 요즘 시기에 하루는 광주에 있는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고 하루는 울산에 있는 조선업을 방문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고 지금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지금 업무법 복구 중입니다라고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무조건 막을 것이다. 가타부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우리끼리 열심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하면 됩니다. 근데 민주당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한덕수에게는 있고 이재명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 예의와 뭐 품격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영어 이런 것도 있고 뭐 혹은 뭐 경제 지식도 있고 그 이재명은 무디스가 이제 그 신용등급 하락을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한덕수에 대해서는 경제 지식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가장 가슴 아픈 게 호남이에요. 호남. 한덕수 총리가 호남뿐입니다. 호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도 기용된 거고 맞습니다. 보수 측 정부에도 기용이 된 것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더 오히려 한덕수 총리를 공격을 할 거예요. 아마 민주당 내부에서는 한덕수에 대한 다른 뭐 네거티브 TF팀을 작게라도 가동을 이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재명 전 대표 정말로 다 이길 수 있는데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바로 사법 리스크다.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본인이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사법 리스크가 조금 이제 좀 약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지금 그 한대행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한대행의 지지세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원 CNI가 지금 13일에서 14일 실시한 조사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 보수 후보 당선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중에서 한덕수 대행을 지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29.6%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김문수 후보도 제친 거예요. 그래서 범보수 진영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에 갇힌 이재명 전 대표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이게 지금 당내에서는 보면 경선이기 때문에 경선에 최선을 다하면 되고요. 제가 경선 1위 주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덕수 대행 나오는 거를 반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21년 때 재보궐선거 이기는 방식이 뭐였냐? 그때 나경원 후보가 당 후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왜냐? 오세훈 시장이 10년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오세훈 시장 끝난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나왔어요. 나경원 후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고 나서 안철수 후보 대선 주자가 서울시장 나간다고 했는데 안철수 이기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겼어요. 그 다음에 본선에서 박영선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서울시의 동의, 행정동의 한 400개 넘는데 5개 빼고 다 이겼어요.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네. 제 말은 뭐냐? 경선의 효과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등 주자잖아요. 그럼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요청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홍준표 그다음에 또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싫어하는 것 같아. 근데 그거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는 뭐냐? 이기는 후보죠. 그렇죠. 그다음에 확장성 있는 후보죠. 근데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버려야 돼. 왜 나 아니면 안 돼? 이기는 후보인데 이거는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1등 되고 딱 그런 거. 한덕수 와! 그래가지고 한덕수랑 결부해서 이기면 더 큰 국민의 힘 후보를 넘어서 국민의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져요. 그러면 나를 밟고 이재명을 쳐달라. 얼마나 멋져. 감동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래서 처음에 몇 후보가 저기 한덕수 후보 나중에 최종 후보가 됐을 때 안 받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후보는
3, 4위 후보가 2등 후보가 계속 공격을 할 거다. 그러면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 후보 굉장히 좋은 말 네. 같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지난번 일타 방송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께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었잖아요. 예, 네. 우리 당이 더 이상 우리 당에도 소중한 인재들,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자꾸 누구 멀리서 영입하고 하지 말자. 또 이러한 공직 사회와 정치권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네. 다른 분야에서 정치권으로 들어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좀 익힌 다음에 와야지 사고가 안 난다. 네. 근데 갑자기 아무리 훌륭하신 국무총리님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 만에 뚜닥뚜닥 해가지고 선거 나가면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 연장선상으로 말씀드리면 한덕수 총리님이 죄송한데 발판이 되실 거예요. 국민의힘 후보자가 한 번 더 상승하기 위한 지지율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거라 저는 보여지고요. 그 발판이 되는 과정은 그러니까 아름다운 발판이 될 수도 그럼요. 있습니다. 그 과정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들께서 이걸 막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 과정은 만약에 한덕수 총리께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실수한 게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석가탄신일 말씀드렸는데 엄밀히 말하면 5월 4일 이전에 공무원 옷을 벗어 던지고 그렇죠. 나오셔야 됩니다. 맞아요. 한 달 전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나오신 다음에 국민의힘과 하는 각종 뭐 TV 토론이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물론 잘하실 수 있지만 대정부 질문에서 충분히 잘하는 걸 보여주셨지만 이 정치인들의 또 그러한 또 고도의 이런 전략에는 또 애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판이 되실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각오하고 나오실 거면 각오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전 나오신다는 거에 또 생각이 드는 게 안 나온단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각종 다른 언론사에서 뭐 한덕수 불출마 기사가 나오면 바로 총리실에서 공지 문자를 돌려서 그 사실무근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안 나온다 말을 안 한다는 거는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네.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한대행 출마 지금 네. 계속해서 침묵 지키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저 출마를 하겠다라는 저는 의지를 밝히고 마지막 소명, 그 마지막 소명, 마지막 임무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네. 지금의 대행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으면 나오겠다는 말일 수도 있고 네. 진정한 마지막 소명은 관세 전쟁이 계속할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대행의 꼬리표를 떼고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이 돼서 그 마지막 임무를 완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되게 네. 중의적입니다. 그만큼 네. 뭐냐면 저는 그래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그냥 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게 네. 그게 사실상 국민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 될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요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봐요. 네네. 실질적인 그런 것 특별히 뭐 선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선거로 활용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행보니까. 그래서 저는 미국이 우리나라, 일본, 뭐 호주 몇 개 나라에 대해서 빨리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하고 아마 다음 주에 일본이 하고 우리 차례일 텐데 네. 그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면 저는 일정 부분 이 부분이 국민들로 하여금 희망과 그다음에 대응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다음 포지셔닝을 결정할 수 있겠다. 근데 그 전제는 뭐냐? 지금의 추세와 관심과 사랑이 이어져야 된다. 근데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 이재명 대표 좀 무섭잖아요. 통합적인 리더십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지금 뒤늦게 성장 얘기하지만 있는 것도 막 자기 돈도 아닌데 국민 세금으로 해가지고 25만 원씩 준다고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장에 대한 담론을 얘기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아니요, 그 말씀드린 한덕수 총리가 갖고 있는 그 지금 질문이 한덕수 총리가 언제 나올 거냐는 거잖아요. 출마식에 언제 언급할까 정확하게. 네. 마지막 카드가 하나 있죠. 이 카드 제가 너무 한덕수 총리님께 팁을 드리는 것 같은데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하신 다음에 5월 2일 임시 공휴일을 이거는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공휴일법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지정하면서 5월 1일부터 5월 그 6일까지 휴가 일주일에 대한 일정을 정말 빡빡하게 잡아놓으실 겁니다. 그러려면 4월 30일쯤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4월 30일 나오면서 물론 임시공휴일 지정은 한 일주일 전에 할 거예요. 네. 그게 아마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임시공휴일을 5월 2일을 지정을 하는 순간 이거 다다음날 나오겠구나. 다음날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그 일정에 대해서 또 미리 착 짜놓으셨겠죠. 그 전국을 몇 바퀴 도는 일정을 짜놓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요. 저도 5월 1일 좀 쉬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예.